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이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이제 좀 바라봤을 때, 이 기본공제라고 하는 거, 이제 가족들 있죠. 가족들을 누가 받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거기 맞벌이 배우자. 자, 여기 근로소득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일단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이 소득이 있으니까 각자 이제 그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배우자 외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받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직계존서, 직계비서,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각각 공제 불가능. 서로는 공제가 안 되고 부양가족을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받으면 다른 쪽은 받으면 안 되죠. 이렇게. 자, 기본공제. 일단은 이 둘 다 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그 가족들을 한 번만 한 사람한테 기본공제 받아야지 둘 다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공제인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하죠. 여하튼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이제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녀세액공제. 자,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 있고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은 배우자는 못 받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이 자녀세액공제는 요게 좀 바뀌었는데 이 작년까지 있었던 이 출산 입양 있죠. 출산 입양.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 양육비예요. 양육비라고만 쓸게요, 이거. 양육비. 그 다음에 다자녀가 있었어요. 다자녀 추가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이 2명까지는 이게 15만 원으로 해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한 명당 이제 20만 원씩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은 35만 원이죠. 곱하면. 그리고 3명이면 30만 원에다가 3명이면 그 추가되는 한 명에 대해서 2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세액에서 이제 빼버린다. 세액에서 빼버린다. 자, 여하튼 한 명만 받아야 된다. 한쪽만 받아야 된다. 보험료 세액 공제. 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 이 자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 부부 모두 못 받는다. 자,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는 이 보장성 보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쪽에 보면 자,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이거 둘 다 못 받아요. 본인이 있는데 A가 있는데 이제 B가 있고 자, 자녀가 있어요.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여기 A의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배우자가 만약에 이 지급해 준다. 그럼 이쪽에 기본공제 대상자다. 둘 다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를 A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이 보험 계약자고 이게 자녀가 피보험자가 돼야지 이게 공제가 되는 거지. B가 보험 계약자고 B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근로자라 하더라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의료비 세액 공제 마찬가지인데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요거는 의료비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죠. 자, 교육비 세액 공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육비 세액 공제는 이 소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능하네요. 이거.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배우자 외 부양가족 보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지출한 금액을 이 공제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이
맞벌이 부부간에 봤을 때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주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 이거는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되죠. 배우자가 지출한 건 공제 안 되고 이렇게. 근데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로 만약에 본인이 기본공제로 잡으면 이 기부금 세액공제 해주죠. 이게.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 사용하면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해서 각각 공제되는 거예요. 각각 공제. 그래서 배우자가 쓴 거를 본인이 공제받거나 그러지는 못한다 이거죠. 이게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는다. 반드시 기본공제로 내가 집어넣었다면 그 사람이 쓴 카드는 내가 공제받는 거지 배우자가 공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액공제와 뭐 소득공제 내용들 이렇게 좀 봤는데 좀 절세 포인트다라고 봤을 때 인적공제를 먼저 보면 자, 근로소득의 누진세율이 높은 자가 가급적이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인적공제를 몰아줘라. 이거 몰아줘라. 에? 몰아줘라. 높은 자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는다. 이거는 만약에 나한테 이 몰아주게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쓰는 것도 내 쪽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물적공제, 특별세액공제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자녀세액공제. 요거는 자녀가 만약에 3명이면 이거를 3명이었을 때는 나눠서 하면 안 돼요. 나눠서 하면은 안 되고 가급적이면 몰아서 공제받는다. 즉 자녀가 3명이라고 해서 2명은 본인이 1명은 배우자가 이렇게 공제받으면 그거는 손해보는 거다. 왜냐면 이게 3명일 때 1명당 20만 원씩 공제되니까 5만 원 더 공제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액공제니까 세금에서 직접 빼버리니까 영향이 크죠. 만약에 이 3명 이상이면은 한쪽으로 몰아라 이런 얘기고. 자, 보험료 세액공제. 자, 근로자인 본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기본공제 대상자는 피보험자로서 본인이 부담하여 지출하도록 가급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맞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본공제 대상자로 집어넣을 거면 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서 내가 지출해줘야만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자,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배우자가 보험료 지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출해줘야지 배우자가 지출해주면 안 된다. 다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지출의 대상자 환자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돼 있어야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출해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내가 배우자를 지출한 거는 공제가 돼요. 왜냐면 소득을 안 따지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단 총급액이 크면 우리 3%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똑같다면 적게 공제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총급액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데 뭐 작은 사람한테 몰아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총급액의 3%가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이 공제 대상 금액이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 교육비 세액 공제, 지출의 대상자 취약전화 등부터 해서 이거 기본공제 대상자 똑같아요. 개념은 본인이 지출해야 된다. 본인이 지출해야 된다. 자, 이게 본인이 지출해야 된다. 자, 기부금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죠.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별도로 자신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받는 거예요, 이거.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거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만 받을 수 있다. 자, 배우자가 지출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없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받는 거죠. 이거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지출한 것을 배우자가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와 이 지출되는 대상자를 맞춰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연말정산의 어떤 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좀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좀 봤으니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특이한 사항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 국세청 홈페이지라든지 거기 가보면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 확실한 사실관계 보셔가지고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그리고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반영을 좀 시켜주세요. 자, 그동안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